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수많은 질병 중에서 치료 기간이 정말 길고 또 높은 치료 비용이 드는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암인데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요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만큼 정말 위험한 질병인 만큼 우리가 건강할 때 미리미리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이 암보험을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강의 시간에 집중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자녀 무해지 보험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또 분석까지 함께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보험들 오늘 보험플랜 119에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빠르게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그리고 궁금증들도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지금부터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암보험 가입의 꿀팁을 전해드립니다. 특히나 오늘까지만 유리한 보장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조병욱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병욱입니다. 요즘에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관심이 있으신 보험 중에 그중에 암보험. 제가 가입을 이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 가입할 때의 꿀팁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암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통계입니다. 1등이 명실상부하게 암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때문에 의료실비 다음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돼야 될 보험이 암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의료실비는 꼭 있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암보험도 없고 의료실비도 없으신 분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암보험보다는 의료실비 먼저 준비하셔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의료실비에서 보상하는 손해 말고요. 보상하지 않는 것들만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미용 목적. 우리 성형수술이라든지 뭐 피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안 될 거고요. 예방 목적. 예로 들어서 독감은 되는데 독감은 의료실비에서 보상이 되지만 독감을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주사는 보상이 안 된다. 그리고 치과 한의원의 비급 항목. 예를 들어서 치과에 금리를 내야 되는데 금값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보상을 할 수 없는 거고 한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음만 먹으면 약을 정말 비싼 약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치과 한의원은 비급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근데 많은 분들이 치과랑 한의원은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정확하게는 비급 항목만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신질환, 임신, 출산 안 되고요. 고의적인 사고나 자해자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의료실비에서 안 되는 항목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드렸고 이거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요실금 안 되시고요. 티눈은 되고 사마귀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업이다 보니까 외우고 있지만 일반 시청자님 분들은 크게 요 정도까지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의료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빼고는 나머지들은 전부 다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의료실비만 있더라도 암에 대해서 치료비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오늘 꿀팁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료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의료실비에서도 암에 대한 치료비 보상이 될 건데 암보험을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실비에서 치료비는 해당이 되지만 휴업 손해비를
보상을 해주진 않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의료실비에서 우리가 입원하고 통원하고 약국 갈 거잖아요. 암의 발병이 되면 입원 치료에서 발생되는 뭐 수술비, 항암 치료비, 심지어 밥값까지도 의료실비에서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암이 발병이 됐어요. 제가 보험을 판매하고 영업을 하면서 이제 상담도 하고 이렇게 그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암 투병 중에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랬을 때 저희 애기 뭐 학자금 있고 학원비도 있을 거고 고정 지출들도 있을 텐데 그때 일을 못 하니까 그때 발생되는 비용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암보험을 가입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암 치료비가 의료실비 한도로 조금 부족하실 수가 있어요. 암에 대한 치료비가 정말 많이 저렴해지긴 했는데 특히나 고해감 같은 간암 같은 경우는 치료비가 월등히 또 비싼 암, 그리고 희귀암들도 정말 치료 기간이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실비가 가입 연도에 따라 5천만 원, 1억 원, 3천만 원 각각 다들 한도가 좀 틀리시겠지만 이게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료실비는 선결제 후 보상입니다. 먼저 이 병원비에 대한 대금을 먼저 납부를 하고 후에 청구받는 형식인데 이 대금, 선결제할 때 대금 자체도 암보험을 준비하셔서 미리 진단금을 받으셔 결제한 다음에 의료실비 청구하는 방법, 이렇게 저는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암보험, 의료실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암보험 가입 팁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요것들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암 입원일당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보다는 진단금으로 가져가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험은 그리고로 가입하면 안 되고 또 안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뭐뭐하고 뭐뭐해서 뭐뭐할 경우에만 보상하겠다. 이렇게 가입하시면 안 되고요. 뭐뭐 해도 보상하고 어떤 치료를 해도 보상합니다. 이렇게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진단금은요. 저희 진단만 받으면 보험금이 나옵니다. 암으로 진단을 받기만 하면 통원 치료하던 입원 치료하던 수술하던 항암 치료하던 상관없이 진단만 받으면 나옵니다. 근데 암 입원 일당은 암으로 진단을 받고 그 직접적인 치료로 입원을 하는데 4일이 초과하는 순간부터 10만 원 혹은 20만 원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설명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암으로 진단을 받고 직접적인 치료로 입원을 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항암 치료 때문에 직접적인 치료로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로 들어 간접적인 치료 때문에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로 들어서 오늘 항암 치료하고 내일 입원 같은 경우는 직접 치료 입원은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논쟁이 될 우려가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도 마찬가지로 진단금이 훨씬 더 넓은 범위로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까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는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있으면 뭐 나쁠 건 없는데요. 이거 가입하는 금액이면요. 진단금을 1,000만 원, 뭐 2,000만 원 더 올리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암 입원일당,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보다는 그냥 일반 진단금으로 준비하셔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뭐 CF나 이런 광고나 이런 것들 보면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도 2만 원, 3만 원대로도 암보험 준비가 가능하세요. 심지어 저희 집에 3살짜리 아기보다도 보험료가 더 적으신 거거든요. 싸다고 좋을 게 아니라 반드시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체크해 보셔야 되고, 암은 사실 나이가 젊으신 분들보다 많으신 분들이 발병률이 점점점 높아질 거고 위험률도 높겠죠. 때문에 이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갱신형으로 준비하시다가 나중에 정말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갱신형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특정 소외감, 유사암 살펴보기. 여기서 특정 소외감이 뭐고 유사암이 도대체 뭐냐 이랬을 때 특정 소외감 같은 경우는 남녀의 생식기암, 유방, 가슴, 그리고 난소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이렇게 기타 등등이 있을 거고요.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인데 요즘 많은 회사들은 대장 전망까지도 내암까지도 넣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뭐냐면 우리가 암보험을 3천만 원 가입했습니다. 3천만 원 가입했는데 이 3천만 원에서 내가 암이 걸렸으면 3천만 원을 받으셔야겠죠. 근데
우리 증권당 약관을 한번 증권을 잘 살펴보시면 특정 소외감은 50%만 주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유삼, 우리 갑상선암은 20%만 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즉 우리가 난소암이 발병되면 1,500만 원, 3,0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을 받게 될 거고요. 유사암 같은 경우는 20% 600만 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모두 특정 소외감, 유사암 모두 다 3,000만 원씩 받을 수 있게끔 일반암으로 분류되어 있는 회사를 찾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꿀팁 3개 총 크게 나눠 드렸는데 좀 더 상세한 꿀팁들은 전화로 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친절하게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입을 하다 보면 유병력자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유병력자분들도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는데 유병력자분들은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느냐?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똑같은데 우리 간편 가입으로 가능하다.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소견 없으시고 2년 이내 입원 수술 없으시고 5년 이내 암만 없으시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니까 유병력자분들도 이제 암보험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수월하게 좀 살펴보셨으면 하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플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딴 거 없고요. 암 진단금만 있습니다. 암 진단금 2천만 원에 유사암 진단금 2천만 원입니다. 유사암 진단금은 뭐냐면 안 죽는 암들, 치사율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암들인데 이 유사암들도 2천만 원을 주는 게 아마 내일까지로 이제 판명이 될 것 같고요. 업계 누적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3천만 원 한도로 책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암보험이 없으시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유일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회 좀 놓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암들을 2천만 원 주겠다는 거고요. 필요에 의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3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중요한 보험료 봐야 될 텐데 20년나 100세 만기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이고요. 여성분들은 30세 26,000원부터 60세는 38,948원으로 비교적으로 비갱신형 치고 저해지 환급형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25,000원부터 60대는 64,000원. 여성분들보다는 좀 더 비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유사암 진단비 꼭 2천만 원인 거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 정리 마지막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세까지 누구나 가입 가능하시고요. 병력 사항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유병력자분들은 유병력자 보험으로도 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호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가입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얘기냐면 3대 질병 같이 혹은 난 수술비도 같이 넣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은 원하시는 대로 넣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이제 그 Q&A 시간 잠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암보험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자, 암에 걸리면 돈 들 일이 정말 많습니다. 실비로는 부족하고요. 특히나 암보험 준비에서는 유사암의 보장을 크게 가져가는 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이 유사암의 보장을요, 2천만 원의 진단비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보험 소개를 드렸는데 이게 내일이면 절판되는 게 확정이 났다고 합니다. 자, 오늘이 지나면은요, 원하셔도 이렇게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을 가져갈 수 없게 되는 거니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몇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이 소개해 주신 보험이 병력이 있으신 유병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래도 보험료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얼마나 네. 차이가 날까요? 일단은 제가 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보험료는요. 일반 건강체 기준으로 보험료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혹시나 유병력자분들이 있으시면 기존의 보험료 건강체보다 통상적으로 1.4배에서 1.8배 정도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유병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은요, 보험료 측면에서도 지금 건강하신 분들이 빠르게 이걸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암보험을 소개해 주셨는데 2대 질환,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가장 폭넓게 이 보장들도 같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뇌졸중 심근경색도 이제 수월하게 가입이 가능하신데 요즘에 범위가 정말 넓은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있잖아요. 나이에 따라 회사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기호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잘 고르실 것 같고요. 유사암이랑 뇌혈관 허혈성까지 이렇게 한다면 3대 질병 보험에서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보험 내 상황에서 여태껏 제일 좋은 보험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대 진단비 통틀어서 가장 좋은 보험이다라고 강조해 주셨어요. 암보험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은 물론이고 또 2대 질환에 대해서도 가장 폭넓은 보장이 가능한 보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조명욱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 했고요. 자, 암보험 가입의 꿀팁을 챙겨 드렸어요. 유사암의 진단비를 2천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보장. 내일이면 절판이 된다고 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다른 보험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도 저희가 상담, 리모델링 까지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자녀 무해지 보험입니다. 최동원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자녀 무해지 보험인데 딱 보니까 아마도 그 만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네네, 맞습니다. 어린이 네. 보험인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자랑을 정말 그동안 많이 들었는데 또 네네. 무해지라고 하니까 궁금한데요. 네. 자녀 무해지 보험 소개를 해주시고 몇 가지 상품도 좀 추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제 자녀 무해지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녀 보험은 다 아시죠? 최근에 예전에는 20살 미만이 자녀였는데 예. 최근에는 좀 늘어서 30살 미만을 자녀로 보고요. 이 자녀 보험을 자녀 보험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무해지 보험, 그러니까 중간에 납입 기간 중에 해지 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일반적인 자녀 보험보다 보험료를 한 20%에서 30% 이상 저렴하게 만들어진 보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자녀 보험 가입하실 때 해지하려고 가입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다 유지를 한다. 그러면 최대한 효율 높게 예를 들어서 가령 10만 원짜리 자녀 보험이었는데 이렇게 무해지로 하시면 7만 원대, 8만 원대 가능하다. 그러면 2, 3만 원 갖고 더 많은 특약들을 넣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자녀 무해지 보험을 많이들 준비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님 근데 좀 신기한 게 네. 일단 저는 일반 보험보다 어린이 보험이 저렴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거기서 무해지 보험으로 가입하면 추가적으로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보통은 예. 이제 성인들 보험보다는 자녀 보험이 좀 저렴하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예.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 만들어준 게 자녀 무해지 보험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자녀 무해지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최대 30살까지, 이제 보험 나이 30살까지 가능하시고, 기본적으로 준비하실 때는 이제 진단금이죠.
그러니까 뭐 만기를 뭐 20살, 30살 만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최근 들어서는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보다는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걸릴 수 있는 질병, 뭐 제일 위험한 게 저희가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뭐 암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뭐 뇌혈관에 대한 거, 심혈관에 대한 거, 거기에 더불어서 뭐 수술비, 뭐 골절, 배상 책임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준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진단금, 수술비 위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좀 굉장히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무해지 자녀보험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비교를 좀 한번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자녀보험하고 무해지보험은 이제 보장 내용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험료는 일반 자녀보험은 뭐 일반적인 자녀보험료. 근데 무해지보험은 일반 보험료보다 약 한 20%에서 30% 정도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납입 기간 중에 일반 자녀보험은 이제 해지 환급금이 있습니다. 뭐 가입하고 나서 보통 뭐 1년 이내에는 대부분 없는데 뭐 예. 3년, 5년, 10년 되면 뭐 30%, 50%, 70% 이런 식으로 해지 환급금이 일반 자녀보험은 있고요. 이제 무해지 자녀보험은 이게 아예 없습니다. 해지 환급금이.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 싸게 뭐 보험료를 좀 책정을 해드린 부분이 있고요. 예. 근데 또 오히려 납입이 완료가 됐어요. 20년 납, 뭐 100세 만기, 20년이 끝났다 또는 뭐 25년 납, 30년 납이 끝나면 일반 자녀보험보다 무해지 자녀보험이 더 높습니다. 해지 환급금이. 이걸 꼭 챙겨봐야 될 것 같은 게 아니 해지 환급금 없으면 네. 혹시나 내가 피해를 그렇죠. 보는 게 아닐까 네. 생각을 하는데 네, 결국 네. 뭐 납입 기간이 지나기만 하면은 우리가 해지 환급금까지 다 받고 맞습니다. 또 네. 보험료도 저렴하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해지 환급금 중간에만 해지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단다라고 하면 무해지 자녀면 보험료도 싸고 납입이 끝났어요. 근데 납입이 끝나서 자녀가 성인이 됐는데 정말 부득이하게 보험은 물론 유지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부득이하게 해지를 한다. 근데 일반 자녀보험보다 무해지 환급형이 환급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두 개 상품을 놓고 보면 당연히 일반 자녀보험보다는 무해지 자녀보험이 좀 더 유리하다. 좀 더가 아니고 그러네요. 굉장히 많이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이왕 가져갈 거면은 무해지 자녀보험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잖아요. 오늘 몇 가지 그렇죠. 추천 네. 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굉장히 많은 뭐 보험사들의 자녀 무해지 보험들이 예. 있는데 일단 제일 크게 이제 A사, B사 한 두 군데 정도 크게 좀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진단금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일반암 진단금은 3천만 원 넣었고요. 유사암 진단금 3천만 원, 뇌혈관 진단금 2천만 원, 허혈성 진단금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A사, B사 이제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A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입 기간은 30년 납을 좀 길게 잡아드렸고요. 물론 요거는 뭐 20년 납, 25년 납 다 예. 가능하신데 뭐 일단 자녀보험 좀 길게 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똑같은 기준으로 20세 남아 기준으로 A사 같은 경우에는 35,140원, B사 같은 경우에는 28,879원. 그래서 A사 같은 경우에는 뭐 딱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뭐 국내 어린이 보험 최다 판매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특징으로 본다면 뭐 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양성 뇌종양 시 이제 납입 면제, 전체 보험료 납입 면제가 있다. 그래서 B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건 뭐 진단금이나 입원비, 수술비에 넣는 거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똑같은 조건으로 뭐 여러 개 회사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B사가 제일 저렴하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동일한 보장으로 보험료가 제일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납입 기간 완료 후에 이제 혹시라도 만에 하나 해지를 했다 그러면 해지 환급금이 200% 이상 발생을 합니다. 이 말은 200%요? 네, 이 말은 네. 뭐냐면 총 납입 보험료 대비해서 내가 총 납입한 게 1,000만 원이다. 근데 납입이 끝나고 해지를 하면 2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수익률이 좋게끔 이렇게 좀 보이실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납입 기간 중엔 없지만 납입이 끝나면 굉장히 높은 환급금이 발생한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예. 마찬가지로 암,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진단 시에 전체 보험료 납입 면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보험 모두 굉장히 매력이 있어 보여서 장단점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까요? 네네. 그래서 뭐 A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판매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죠. 뭐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우수하다. 그다음에 최다 이제 자녀보험 최다 판매 회사. 그다음에 특약들이 B사에 비해서는 특약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진단금 말고 뭐 소소한 특약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싶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뭐 B사보다는 A사가 조금 더 특약이 많기 때문에 그쪽이 좀 유리하실 것 같고요.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보험료가 비싼 보험료가 단점이 좀 될 것 같고요. B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저렴한 보험으로 이제 특약은 뭐 다른 회사보다는 조금 적지만 좀 핵심적인 부분 뭐 암이라던가 뇌혈관, 심혈관 이런 진단금 거기 뭐 그런 큰 수술비 같은 경우는 타 회사 비해서는 보험료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특약 구성이 좀 아무래도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좀 적다. 예. 그다음에 브랜드 인지도,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좀 큰 회사, 판매 제일 많이 되는 회사들보다는 좀 적다.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장단점까지 비교해 봤습니다. 네. 뭐 보장이나 보험료나 여러모로 유리해서 우리가 어린이 보험을 참 가입만 할 수 있으면 원하시는데 이게 예전엔 20살까지만 가능했다가 지금 뭐 만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네네. 거잖아요. 언제 바뀔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죠. 빠르게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무해지라서 더 저렴하다고 하셨어요. A사와 B사 중에 만약에 한 가지만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거 권유해 저는 주시겠어요? 당연히 B사. 당연히 B사요? 네, 당연히 B사. 구체적인 이유가 네, 뭘까요? 왜냐하면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물론 뭐 브랜드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이 되고요, 5천만 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 많아요. 저도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고객분 만나뵈면 보험회사 망하면 어떡해요? 어떡하죠? 그래서 예. 제가 보험을 지금 16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험회사 망해도 대부분 다른 회사가 다 인수를 하고요. 예전에 이제 H 손해보험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누적 손해율이 너무 높아서 적자가 너무 나는 회사라서 아무도 인수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정부에서 주민번호 끝자리를 나눠서 강제적으로 줬습니다. A사 그러니까 끝번호 1번 삼성, 2번 현대 이런 식으로 줘버렸어요. 예. 각 회사에서 맡아서 관리를 해. 이렇게 좀 강제성이 있고, 내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혹시라도 아프고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되면 굉장히 큰 피해가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인수합병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예전에 뭐 큰 회사들도 넘어가서 다른 회사로 이름 브랜드 바뀌는 회사도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굉장히 많이 바뀐다. 뭐 금융시장도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입할 때 굉장히 혜택이 좋으면서 저렴한 걸 가입을 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 뭐 이제 저희가 알릴 의무라고 하죠. 그것만 문제만 없으면 보험금 지급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쪽으로, 저렴한 쪽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30살까지 자녀보험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21살부터 30살까지는 이제 자녀긴 한데 준 자녀로 보자라는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아마도 이제 올해가 지나면 내년 되면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일부 회사에서는 요 나이대 21살부터 30살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C사라고 하죠. C사 같은 경우에는 사망 연계가 붙었습니다. 지금은 사망 연계가 없는데요. C사 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암 진단금 이런 뭐 뇌혈관 허혈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망 보험금을 1억 이상, 2억 이상 이미 붙었고요. 그럼 타사들도 이런 게 붙을 경향이 있고 뭐 C사 같은 경우에는 21살부터 30살까지는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을 3천만 원까지, 2천만 원까지 해주지 않고 1천만 원으로 이미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월 가기 전에 난 진단금, 자녀가 좀 있다 그러면 진단금을 좀 업셀링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무려 이 16년이나 업계에서 종사하신 전문가님의 추천입니다. 아마도 잘 모르시면은 A사가 유명하니까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중시하는 가성비를 따져본다면 B보험사가 자녀 무해지 보험으로는 아주 좋다라는 그런 추천을 주셨습니다. 오늘 최동원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 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자, 자녀 무해지 보험 살펴봤어요. 우리 자녀는 물론이고 아직 만 30세가 되지 않았다면은 정말 이만한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보장이나 보험료 측면에서는 아주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가 제공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래 하단에 전화번호 2가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수도 있겠고요. 간단하게 문자로 고민을 남겨주셔도 저희 훌륭한 전문가님들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하나씩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전화 연결이 이미 돼 있다고 하는데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연결되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예, 저희가 나이가 55세인데요. 예. 뭐 삼성화재에 보험을 3개 들고 있어요. 예. 삼성화재 지인이 있어서 다 이제 들긴 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냥 그 지인께서 다 들어주신 거라 저한테 좋은 거라고 들어주셨는데 제대로 다 잘 들어져 있는 건지 뭐가 좀 부족한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렇죠. 확인이 필요하죠. 지인분께 네. 3건 모두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바로 네, 네. 얼마 전에 11월에도 하나 가입을 하셨네요. 예, 맞아요. 1년에 한 번씩 알겠습니다. 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보험 가입해 두셨는지 저희가 살펴볼 텐데 가족력이나 병력 있으실까요? 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뭐 당뇨도 있으셨고 예. 혈압도 높으셨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가족력도 한번 지금까지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험료는 어떠세요? 보험료는 괜찮아요. 이거보다 좀 더 높아도 되고요. 그렇죠. 보험료 대비 보장 적절한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날시정전인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50대 중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삼성화재에서만 3건 준비해 주셨는데요. 삼성화재 통합보험 바로 지난달에 가입을 해주셨고 또 운전자 보험 그리고 의료 실비 보험까지 지금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12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삼성화재 통합보험 바로 얼마 전에 가입한 보험 아무래도 뭐 갱신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도 고민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보험을 지인 추천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괜찮게 가입을 한 건지도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조병욱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 갱신형들이 있으신데 하나는 이제 실비인구, 하나는 이제 통합보험에 이제 3대 질병들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네네. 갱신형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닌데 의료 실비만큼은 이제 갱신형으로 밖에 가입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일단은 제일 최근에 가입하신 삼성화재 통합보험부터 제가 한번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암보험, 뇌보험, 심장보험 이렇게 3가지 3대 질병 보험이시거든요. 기존에는 보험에 이게 없으셨어요. 그래서 구성으로 봤을 땐 너무나도 잘 가입하신 게 맞으신데 아쉬운 게 있다면 갱신형으로 가입하셨어요. 아, 네. 그러면 3년마다 지금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58,200원이지만 나중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때문에 저는 요거는 보장의 내용들은 좋지만 이거 갱신형 말고 지금이라도 비갱신형으로 좀 가져가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화재 두 번째 운전자 보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운전자 보험 지금 41,560원 내고 계시는데 운전자 보험은 이렇게 비싸게 내실 보험료가 아니시거든요. 납입 기간도 10년 납이신데 이거 만기 환급형으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원래 이 보험은 4,000원 정도면 구성 가능한데 지금 10배 정도 내고 계신 거거든요. 다 적립보험료세요. 이거 나중에 80살 때 돌려받는 돈이거든요. 제가 4,000원만 내면 될 거를 굳이 4만 원 내서 80살 때 돈을 돌려받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때 물가랑 지금 물가랑 현저히 다를 거거든요. 화폐의 가치도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삼성화재 통합보험이랑 이 운전자 보험을 지금 가입하신 지 다행히도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청약 철회를 하시고요. 한 달 이내로 된 거는 청약 철회를 하시고 이거 운전자 보험은 해약을 하셔서 보험료를 조금 세이브를 먼저 시키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우리 삼성화재 의료 실비는요. 잘 가입하셨어요. 이거 이대로 잘 유지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화재 통합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을 정리해서요. 이거를 한 번에 같이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묶어서 준비하실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뭐 A라는 손해보험사에 준비하셨을 때 여기에다가 뭘 넣을 수 있냐면 암진단금, 뇌졸중,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심근경색, 각종 수술비, 운전자 일상생활 배상 책임까지 전부 다 넣어도 한 9만 원대면 준비 가능하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 가시면 하나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보험료는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더 줄어드실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는 암이랑 뇌랑 심장 이렇게 딱 있었는데 이제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범위가 좀 더 넓어지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갱신형이셨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바꿔지게 되니까 저는 이것만큼 이렇게 안 바꾸실 이유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입도 이제 한 달 전에 하셨으니까 얼른 정리하셔서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네. 증권을 살펴봤는데요. 지난달에 추가하신 삼성화재 보험 있잖아요. 네, 이 안에 네. 특약이 3년 갱신인데 나중에 이게 참 큰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것도 정말 거의 10배 비싸게 준비하셨대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지인 믿고 가입을 하셨지만은 불리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두 건은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저희가 네. 비갱신으로 보장 다 필요한 거 넣어서 이렇게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내가 가진 보험 안에 평생 모르는 갱신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 굳이 넣을 필요 없는 적립보험료가 들어있지는 않은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다음에 증권을 한번 분석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네. 예, 어떤 보험에 좀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규정보험을 갖고 있는데, 그 예. CI 보험에 대해서 좀 내용 좀 알려고 전화드렸거든요. CI 보험이요. 지금 한화생명의 CI 보험 가지고 계신데, 갑자기 좀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주변에서 조금 잘 알아보라고 좀 말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그냥 추천으로 가입을 하신 걸까요? 예, 아시는 지인분 소개로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혹시 사망 보장은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필요성은 느끼는데, 잘 한번 내용 한번 다 지금 그럼 혹시 결혼을 하신 상황일까요? 예.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한 명 있습니다. 네, 자녀 한 분 있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료가 지금 24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은 어떠실까요? 조금 부담은 되는 편이긴 해요. 네, 보장이 괜찮은지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럼 가족력이나 병력 있으실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권부터 한번 살펴보고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40대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한화생명의 CI 종신보험 그리고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 보험 2건 가지고 계시고요.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4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볼게요. 40대 남성의 좀 건강하신 분의 보험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주변에서 이 CI 종신보험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최동원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보내주신 증권은 잘 봤고요. 지금 2013년도에 이제 하나생명의 CI 종신보험, 메리츠화재의 알파플러스 이게 2건을 좀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추천을 받았을 때는 뭐 남자분들 종신보험 하나 있어야 되니까 종신보험 한 개 하고 예. 실비보험 있어야 되니까 실비보험 하고 이게 2개를 나눠주신 거는 이제 상품을 나눈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상품을 나눈 건 잘하신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CI 종신보험이 보험료도 지금 20만 원 정도 내시고 뭐 보장에 대해서 이게 좀 좋냐 안 좋냐 뭐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보내주신 증권을 좀 이제 살펴봤는데 일단은 메리츠화재 실비보험 있으시잖아요. 요거는 4만 원짜리 요거는 굉장히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실비하고 입원비, 골절, 화상 이런 것들 굉장히 준비가 잘 되셨기 때문에 요거는 꼭 잘 유지를 하셔야 돼요. 메리츠 화재 거는 잘 유지를 하시면 되고 하나생명 CI 종신보험을 한번 살펴보니까 주계약 보험료가 5천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 사망은 1억 원. 의료 보장 특약 2천만 원, 입원 특약 2천만 원, 수술 특약, 성인 질환 특약 이렇게 해서 뭐 기본적인 종신보험의 내용은 다 들어가 계세요. 다 들어가 계신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CI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계약이 5천만 원이라는 거는 내가 혹시라도 잘못했을 때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중에 하나가 발병을 하면 내 사망보험금의 80%, 그러니까 4천만 원을 선지급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게 일반적으로 암보험 같은 경우는 암 진단을 내려줬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내리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CI 종신보험은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암이 기수가 있어요. 0기부터 4기까지. 이제 이게 몇 기냐 이거를 따져요. CI 종신보험에서는 몇 기냐. 그다음에 그 암이 또 종양 센치가 있죠. 종양이 크냐 작냐. 근데 이 센치가 몇 센치냐. 그다음에 또 전이가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다 따져보고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급받기가 까다롭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5천만 원 중에서 만약에 진단을 받았어요. 4천만 원을 만약에 받으면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1,000만 원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문제는 암 뇌졸중 심근경색 중에 하나만 받아도 나머지는 다 못 받아요.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 받으면 끝. 근데 보통은 저희가 진단금을 준비하실 때는 암, 뇌졸중 또는 뭐 뇌혈관, 뭐 급성 심근경색 또는 허혈성 이렇게 각각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암이 걸리면 이거 받고, 뭐 뇌혈관 오면 이거 받고, 심혈관 오면 이거 받고 각각 받을 수 있는데 얘는 3개 뭉쳐서 하나 받으면 끝. 근데 보험료는 또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 내용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히나 뭐 몇 개 특약들은 또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준비 자체를 이제 30대 때 하셨고 지금 이제 40대 뭐 이렇게 되셨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셔도 아마 크게는 인상이 안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40대 후반, 50대, 60대면 그 특약들마저도 또 갱신이 또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CI 종신보험이 지금 굉장히 보험료 대비해서는 좋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이 CI 종신보험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정리하시면 지금 납부하신 기간이 뭐 5년, 6년 정도 되셨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환급금이 발생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그거는 한번 콜센터 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보험이 실비보험만 있으신 거잖아요. 메리츠 화재걸 유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거를 좀 대안적으로 좀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3대 진단금이죠. 뭐, 암 진단금, 그 다음에 뇌혈관 진단금, 뇌졸중, 허혈성 진단금, 급성, 그 다음에 상해질병 수술비. 이런 것들만 좀 비갱신형으로 백세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뭐 물론 이제 납입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20년 납 준비하시면 뭐 대략 한 10만 원 정도, 30년 납 준비하시면 한 8만 원대 정도. 또 여기 납입 면제 혜택도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좀 보험료를 좀 길게 좀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지금 20만 원짜리를 훨씬 더 보장을 좋게끔 가면서 보험료는 절반 이하로 낮추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변경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자녀분이 한 분 계시다. 저도 이제 자녀가 2명 있는데 사망보험금이 또 이제 남자분들 가장이시면 좀 필요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종신보험을 하면 물론 좋은데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좀 비싸고 부담이 된다. 그러면 정기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을 똑같이 해주는데 정해진 기간 동안만.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자녀분이 커서 직장 생활을 할 때까지. 그럼 자녀분이 예를 들어 뭐 5살이다. 그러면 한 20년 정도, 25살 뭐 이렇게 넘어가면 뭐 이제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겠죠. 그럼 뭐 한 20년, 좀 길게 보면 25년. 시장님 나이가 뭐 40이다. 그러면 20년짜리 25년. 그러면 60세 만기, 65세 만기. 요렇게 해서 1억 원 정도 준비를 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뭐 사망보험금 1억 원 기준으로 한 3, 4만 원대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 네네. 지금 사망보험금 전에는 또 5천이었죠. 종신은. 근데 사망보험금 1억, 그다음에 3대 진단금 보장 좋게 해서 뭐 8만 원, 뭐 한 4만 원 잡죠. 그러면 12만 원이면 보장도 훨씬 좋고 보험료도 거의 뭐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뭐 확 줄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연락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요. 걱정을 하신 대로요. 이 한화생명의 CI 보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싸지만은 보장받기 힘들다 이런 진단을 내려주셨고요. 대신에 그래도 네. 다행인 게 메리츠 화재증권은 굉장히 잘 가입을 해 놓으셨대요. 예. 그대로 들고 가시면서 저희가 CI 보험만 지금 바로 해지를 하시는 걸 권유를 드렸고요. 보장받기 네. 훨씬 수월하면서 저희가 비갱신으로 한 8만 원대로 보험을 준비해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보장 측면에서 정말 월등히 좋을 뿐더러 이 보험료도 뭐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사망 보장을 생각하신다면 좀 3만 원대로 저렴한 정기보험도 한번 추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이렇게 좀 저렴한 종신보험을 원하시거나 내 보험이 CI 보험이거나 혹은 보험료가 좀 많이 비싸서 걱정이신 분들도 연락 주신 다음에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문자로도 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하나 열어볼게요. 자, 199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실비보험은 따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같이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조병욱 전문가님, 실비 부분이 좀 바뀌었잖아요. 네. 뭐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어떤 게 좋다 안 좋다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이제는 의료 실비는 따로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지침이기 때문에 이제는 따로 가입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의료 실비들은 예전의 의료 실비들이잖아요. 네. 근데 예전의 의료
실비들은 다 단독으로 가입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계셨던 증권 한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증권 보고 요거는 잘 유지하는 게 나을지 새로운 실비 가입이 나을지 한번 저희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실비만 따로 가입이 된다고 하고요. 예전 실비 중에 또 좋은 상품이 있다고 하니까 함부로 변경하지 마시고 일단 저희에게 증권 보내주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자도 열어볼까요? 자, 382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43세 여성입니다. 교보생명 CI 종신보험을 약 4년 정도 납부했는데요. 이걸 해지하자니 아깝고 계속 넣자니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 넣으셨습니다. 자, 최동훈 전문가님, 비싸서 고민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런 분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만나뵈면 이제 다양하게 이건 안 좋은 건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주위의 친구들이나 인터넷 검색이나 해보면 안 좋은 건 알았는데 이거를 해지하자니 너무 아깝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데 단순하게 보장성 보험은 저축이 아니고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기 위한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보험을 안 넣고 저축을 하고 있다. 근데 뭐 암이라는 병이 걸리고 뭐 뇌출혈이 오고 뭐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모은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모으는 돈에서 일부 금액 10만 원, 20만 원 돈을 투자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미래를 보셔야 돼요. 나중에 봤을 때 내가 나갈 수 있는 큰 돈을 미리 지금 내므로써 박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장이 뭐 또 굉장히 좋다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보장이 안 좋은 것도 이미 자기가 알고 있다. 그러면 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훨씬 더 이 내는 돈으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변경을 하시는 게 1순위일 것 같고요. 근데 나는 그래도 너무 아깝다. 그러면 이제 2순위는 기존 보험은 이제 리모델링 하시는 거예요. 아예 해지, 전체 해지가 아니라 주계약을 좀 줄이고 특약들을 좀 조정하고 하면 기존에 내셨던 게 20만 원인데 10만 원 정도로 낮추시고요. 나머지 10만 원을 갖고 좀 부족한 부분을 업셀링을 한다. 이러면 이게 두 번째 대안이 되실 것 같은데 뭐 물론 뭐 보장 내용이나 이런 걸 봐야겠지만 요것들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로 좀 상담하기 힘들고요. 기존에 내가 뭐 상황들이 있잖아요. 경제적 상황이라던가 가족 상황이라던가 뭐 병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전문가들하고 좀 자세하게 좀 상담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의 아까운 부분보다는 여러분들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위해서 증권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CI 보험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비싼 보험료 때문에 걱정인데 이미 오래 납입을 해서 좀 고민이신 분들도요. 저에게 연락 주시고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도 열어볼까요? 자, 3위 하나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CI 보험을 제외하고 3대 질병 보장이 좋은 상품엔 어떤 게 있나요? 라고 질문 넣어주셨는데요. 조병욱 전문가님, 이분도 CI 보험을 좀 피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추천 주실까요? 맞습니다. 계속 지금 방송 중에 CI 보험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CI 보험을 권유드리고 싶은 보험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3대 질병 어떤 보험이 좋을까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아까 앞서서 그 플랜했던 보험 있잖아요. 암보험이랑 유사암도 일반암이랑 똑같고 그리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같이 들어갈 수 있는 3대 질병 플랜이 있어요. 저희가 방송 중이라서 회사 언급은 못 하는데 이 플랜으로 준비하시면 여태껏 보셨던 3대 질병 보험 중에 가장 좋은 보험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강의 시간에 3대 질환 보장 보험 있잖아요.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에 2대 질환까지 보장 가장 넓게 가져갈 수 있는 상품 추천드렸고요. 이게 오늘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열어보죠. 자, 381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8세 고등학생 아들에게 20세 만기 자녀 보험만 있는데요. 이거 해지하고 다른 보험으로 가입해야 할까요? 라고 좀 만기를 걱정하시고 연락 주신 것 같은데 최동훈 전문가님, 이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뭐 해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태메플란 ABC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3대 진단금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암, 뇌혈관, 심혈관 이런 진단비를 무해지 자녀 보험을 해서 좀 크게끔 뭐 지금은 3천만 원 기준이지만 나중 되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뭐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뭐 수술비 같은 거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꼭 하셔야 되고 3대 진단금 준비하시고 거기에 수술비 뭐 입원비는 요즘 최근 들어서는 안 하시니까 그건 빼고 3대 진단금 수술비 위주로만 좀 비갱신형으로 저렴하게끔
이것도 지금 뭐 날짜가 좀 많이 남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알아보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해지하지 마시고 우리 아드님 3대 진단비 무해지 자녀 보험으로 가장 넓게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유익한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